네,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데 왜 굳이 집을 샀을까? 라는 이야기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현재는 아주 마음 편히 지낼 곳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원래 이런 거주의 형태는 사실 계획엔 없던 일이에요. 요즘에는 다들 투자용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을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그냥 마음 편히 살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너무너무 살고 싶었던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정말 급하게 이사 오느라고 한 이틀 만에 집을 구하느라 월세로 지냈는데 그 2년 동안 월세를 살면서 제가 원래 살고 싶었던 오피스텔에 매물을 계속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사가 이제 필요할 때쯤에 매물이 딱 올라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딱 들어도 알만한 그런 직장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원이 확실한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별 걱정 없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정말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일단 편의시설도 너무 좋았고, 앞이 탁 트여 있고, 관리비도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와서 너무 좋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 받았던 전세대출 이자도 정말 저렴해서 그야말로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종이 한 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녀서 우편함을 잘 못 갔거든요. 그래서 우편함으로 계속 왔는데 못 받으니까 아예 문 앞에 붙이고 가신 거예요. 봤더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 거였어요. 이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공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였어요. 그래서 경매는 들어봤어도 공매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그 사진부터 찍었어요. 날짜, 발신기간, 문구까지 다 나오게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딱 촬영 현장에서 하던 그런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은 항상 카메라부터 딱 켜서 촬영해 놓는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딱 촬영을 해놓고 어떻게 됐는지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사진이랑 같이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도 잘 모르는 일이다. 일단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고 거의 이제 잠수를 탔습니다. 2달 동안. 그래서 이제는 전화를 좀 하면 안 되겠다. 문자를 남겨서 그걸 기록화해야겠다. 이걸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가던 연락을 좀 한번 기록해보자 해서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니까 겨우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분이 세금 체납된 거를 몰랐대요. 그래서 빨리 저는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한다. 안 그러면 저 그때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으니 전세 연장은 안 하고 만료되면 바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세금까지 생각하셔서 그때 당시에 전세 보증금 대출도 있었어요. 그 대출 제도도 있으니까 정말 돈이 없으시면 그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근데 저는 어쨌든 만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 그 계약 연장을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그 전세 사기가 워낙 말도 안 되게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2023년도에. 그때 빌라왕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뭐 너무 그 중에 다행히게도 저는 오피스텔이었어서 저희 오피스텔의 집주인 산하에 있는 세대가 저밖에 없다 보니까 공매의 1순위가 될 수는 있었어요. 100%다 받지 못하지만 9천만 원이라는 전세금을 들였는데 그 9천만 원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은 된 거예요. 또 한 달 정도 지났나? 했는데도 압류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또 다시 했는데 그냥 아예 답장이 없었어요. 제가 압류를 좀 알아보니까 그 압류를 건 세무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담당자가 오히려 저한테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도 연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세무서 그 담당자 직원분이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혹시 모르니까 그 공매 신청을 해라.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좀 건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은 정말 간단하지만 거의 장장 6개월 동안 걸쳐서 진행된 이야기였어서 그 6개월이 저한테 너무 지옥이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주인분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약 끝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압류를 이제 세무사랑 같이 풀고 있는 중이다. 얼른 부동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제 압류가 안 풀린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심지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정리하고 이사할 때도 돈을 못 받았고요. 그때도 계속 씨름한 게 저는 당일날 받아야 한다 했는데 그분은 이제 며칠 뒤에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씨름하다가 아 그래 알겠다. 며칠 뒤에 주셔라 하고 그 며칠 뒤까지 기다리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또 대출을 받았던 상태였어서 대출 은행에도 이 사정을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며칠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만약에 그 며칠 뒤에 이 집주인이 또 잠수를 타면 어떡하지? 아, 근데 그런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전세는 못 살겠다. 그때 딱 결심했어요.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저는 어차피 지역에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거주가 안정되어야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와서 10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거주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세 사기 아닌 전세 사기가 지금 제가 이 집에 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혼자 거주 안정을 택하는 게 사실 옳은 선택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또 실거주는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고는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될까? 아직도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 마음의 평화가 온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제가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혼자 사는데 집을 왜 샀을까? 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고 이 전세나 월세를 살 때 월세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요즘 월세도 보증금을 높여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월세 전세 살 때는 꼭 증빙 자료를 항상 기록을 해야 하고 정말 철저히 해도 그 집주인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어떤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봐도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서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벌어온 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면 안 되니까 혼자여도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 라는 깨달음도 없고 거주의 안정성이 생각보다 많은 여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왜 혼자 굳이 집을 사서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